예,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여러 실적이나 경제 지표를 놔두고 우리 시장도 관망 조정이죠. 오후장 터닝 포인트 잡아보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대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미국은 그래도 눈치 보면서 오르는데 우리는 눈치 보면서 좀 밀립니다. 하나씩 포인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죠. 네. 변동성은 사실 크게 아직 나타나는 건 아닌데요.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세워볼게요. 박영호 위원님. 예,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시장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어느 업종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거나 해리스가 됐다고 해서 어느 업종이 굉장히 수혜를 보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안 오르는 거는 좋은데 내릴까 봐서 좀 걱정을 좀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선거 결과가 끝나고 나더라도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업종이나 종목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봐서는 이슈가 만들어져서 오를 수 있는 업종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각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중국은 견제 계속 하겠다. 그리고 미국 내에다 공장 지어라. 이건데 아마 이 두 가지는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가 어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쪽에는 전통적인 석유화학 전통 에너지를 선호하는 반면에 해리스 같은 경우는 신재생을 선호하는 거, 요거는 아마 좀 격차가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아마 이번에 트럼프의 전기차에 관한 정책이 어떻게 변할까?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에 대한 이슈를 잠재우지 않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는가, 사업가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이슈도 자동차 이슈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적극 베팅한다라기보다도 지금은 추세를 보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오르고 내렸기 때문에 내린 것들은 추가적으로 더 내리진 않을 것 같고 오른 것들은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여기서 포지션을 늘려서 영구적으로 간다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대선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줄줄이 나오고요. 또 빅테크 실적도 나오고 있는 주간이죠. 관련해서는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권택중 대리님. 네, 일단은 M7의 이제 실적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있긴 합니다. 이제 3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대 기업 기준으로는 순이익은 한 19%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얘기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로는 빅테크보다는 조금 더 이제 미들캡 이후를 봐야 된다, 하단 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트럼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반독점 관련된 흐름들이 미국 정책적으로 조금씩 보여지는 부분들, 이게 좀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전개가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M7 위주로 굉장히 좀 초집중화되어 있었던 미국 증시가 일부 조금 완화가 되고 위에서 이제 아랫단으로 이런 수급이나 이런 공급이 좀 내려갈 수 있는,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토대가 좀 마련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하나 좀 염두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 지금 경기의 국면이 어디에 있냐, 이것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한 통화 정책이죠. 저희가 이제 2022년, 3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때 계속 금리 올라가면서 장이 가장 안 좋았었던 시기인데 어쨌든 지금 속도의 문제지 방향 자체는 통화 완화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 역시도 이것에 좀 동참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대선이 마친다면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통화적 완화적 정책 기조와 그리고 경기의 국면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로 좀 포인트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보다 조금 위에 있습니다. 어쨌든 확장 국면에 걸쳐 있긴 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수출 중심으로 전개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오히려 이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3분기 GDP가 생각보다 좀 안 나왔죠. 이제 예상치보다
한 0.4%포인트 정도 낮게 경제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자동차가 좀 안 좋았던 것으로 나와지고 있고, 뭐 화학 제품들 이런 것들이 수출이 좀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주가가 안 좋은 것도 여기서 좀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변동성이 커질 구간 지나갔다. 대선 이후에는 오히려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실적과 이슈가 기다리는 소위 슈퍼위크 주간 투자 전략부터 세웠습니다. 다음 우리가 또 관심 있는 섹터 여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강하게 올랐고요. 오늘도 약한 것 같더니만 지금 상승세인데 삼성전자 오르는 건 좋은데 하이닉스 왜 빠지는 거예요?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밀리면서 약간 좀 시소 게임, 롱숏 같은 느낌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박영호 위원님, 삼성전자의 어제 강세.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시원하게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네. 삼성전자의 반등의 양상을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거는 경쟁 관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 지배움을 제대로 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독점적 지배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이제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이전까지는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에다 HBM 코어를 안 줬는데 로우 그레이드지만은 일단 사용을 하자라고 해서 코어를 줬다라고 하니까 이 얘기는 어느 정도는 품질이 안정화에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에서도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삼성전자 기술 자체라든지 근본적으로 HBM을 못 만드는 거는 아니었었거든요. 다만 이전에 어떤 조직이나 이러한 구성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인력 이탈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와 기술이 있는데 그걸 만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데 그동안에 사실 삼성전자가 이전에 하던 것처럼 나 우리 6개월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삼성전자 이번에 깨달았을 거고요. 이게 삼성전자한테는 상당히 약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제 역전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전에 문제가 됐었던 이런 엔비디아 퀄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좀 높아질 거고요. 하지만은 인공지능에 대한 시장은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SK 하이닉스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 거고요. 삼성전자도 늘 거다라는 점에서 두 회사 모두 긍정적 관점에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지금 좋겠습니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더니만 네. 둘 다 네,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습니다. 권택중 대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이 있고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올라오라는 거지 하이닉스 빠지라는 건 아닌데 그죠? 또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는 이런 얘기들, TSMC 우려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전략이요? 네, 결국에 이제 두 양사 중에 경쟁력은 이미 뭐 하이닉스가 많이 앞서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단기 매수가 올라오는 것도 좀 의미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합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자로 이제 뭐 조건부 협력사 승인 내용이 좀 대만 쪽에서 뉴스가 나왔죠. 지금 워낙 이 HBM 물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8단이죠. H200에 들어간 이 8단이 좀 쇼티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급망을 좀 다변화해야만 하는 엔비디아의 상황이다. 이걸 첫 번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중에서 지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12단 양산을 좀 하고 있는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8단을 좀 더 공급망을 재편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식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제 조건부 협력사로 좀 받아들여졌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투심을 조금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이제 거의 반독점적으로 이어져 왔던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납품했던 이 기조가 조금은 틀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뉴스 플로우에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내내 사실은 계속적으로 기대가 됐었던 삼성전자가 그럼 이제 치고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던 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결국에는 이제 블랙웰이 뭐 1년 이상의 지금 판매가 모두 완판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12단 물량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삼성전자 아직 퀄리티 테스트 못했죠. 요거 아마 올해는 아마 안 될 것 같고 내년 초에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그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어차피 본격적으로 제품들이 쭉쭉쭉 고객사에 들어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서는 아직은 기회가 좀 남아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또 PBR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거의 뭐
북밸류를 뭐 거의 훼손을 해가는 정도의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는 반등 이제 시작한 거죠. 반등의 강도가 문제인데 매수 관점이고, SK 하이닉스는요, 그러면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하이닉스도 일단은 뭐 보유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기가 롱치면 여기가 숏치고 이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죠. 오늘도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삼성전자가 일부 약진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1, 2등의 지금 이거를 격차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네. 이제 당연히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더 안정화되면은 올라갈 건 하이닉스로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잠깐 반등 구간에서 한번 이제 저평가에서 재평가가 하는 구간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전략 세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는 우리의 이제 관심사이고요. 다음 이슈 보여주십시오. 다음 포인트는요. 예, 2차 전지. 테슬라가 빠져서 오늘 하락이다. 뭐 그렇게 보기에는 어제는 그러니까 박경호 위원님 어제는 뭐 2차 전지 쪽으로 정말 뭐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5% 10%씩 올랐는데 오늘은 또 이제 좀 조정이잖아요. 어제 상승에 대한 되돌림인데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는? 어제 많이들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 조금 쉬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어제 오르고서 오늘도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네. 2차 전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잘 안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그 시장은 전기차에 의존하는 시장이 너무나 크죠. 새로운 ESS 시장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은 전기차처럼 급격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그동안에 많이 판매됐다가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그 수요가 이제 그 줄어드는 이러한 효과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은 이제부터 서서히 바닥을 좀 만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우리나라 국내 뭐 현대차하고 현대기아차 이쪽에 최근에 전기차 판매 동향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친환경차 판매 동향인데 이전에는 전기차가 감소를 하면서 사실 하이브리드가 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난달 9월 달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판매량이 늘었지만은 이제 전기차가 어느 정도 캐즘을 극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2차 전지 중에서도 뭐 전기차에 대한 그 수요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와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될 텐데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터리 가격이 계속 내려가더라도 크게 타격은 없을 겁니다. 다만 재고 보유했던 수준 때문에 매출이 좀 줄어드는 영향은 있겠지만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그 소재업체들입니다. 소재업체들은 이제는 비싼 금액에서 산 원자재 가격인데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니까 계속적인 적자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 여러분들이 보셔도 소재업체들 그 실적 보면은 계속 적자를 이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저는 이제 바닥이 다가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자고요. 지금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리튬이다 얘기를 하는데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리튬 가격이 반등한다면은 그때는 2차 전지 시장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변동성 구간인데 이 구간대에서는 오히려 트레이딩 바이,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 단기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포지션을 여기서 늘리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중에서는 지금 이제 박영호 의원님 좋게 보시는 기업은 어딘데요? 저는 그 LG 엔솔이요? 엔솔이죠. 네. LG 엔솔이 네. 가장 이번에 벤츠 배터리 화재에 제일 큰 수혜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보면 사실 또 지난번에 잠정 실적 나왔었거든요. 확정한 건데도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증권사 리포트들은 또 실적이 좀 안 좋다는 쪽으로 평가를 하면서 2차 전지가 좀 부담을 좀 받았습니다. 2차 전지 살펴봤고요. 다음 또 변수를 볼까요? 다음은 아마존이 끌고 트럼프가 민다. 원전주. 예. 그래서 사실은 조금 광범위하게 보면 전력이죠. 전력 인프라인데 이게 이제 원전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데요. 예, 권택중 대리님.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즘 어쨌든 그쪽에서는 대장주고 오늘 보면 BH 이런 종목이 좀 더 강한데요. 예, 원전주 근데 또 원전주 또 들락날락해요. 그죠? 추세를 잡기 어려워갖고요. 전략은요.
네, 일단은 여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좀 수혜주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워낙 지금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연설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그다음 공화당의 전체 기조를 봐도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생산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모든 에너지원 특히 원자력을 활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이런 형태의 발언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공화당의 전체적인 정책의 기조는 기존에 이제 미국 민주당 쪽에서 해왔던 그린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폐기하면서 원전적으로 에너지 생산을 좀 집중시키겠다. 이로 인해서 인플레 잡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 지금 트럼프 당선 확률이 점차적으로 대선 가까워지면서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가격 올라가는 건 또 하나 있죠.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고 원전주 관련도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이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워낙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AI로 인한 전력 수요 이것도 가장 큰 포인트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구글에 검색을 했을 때는 한 0.3와트시 정도 전기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AI를 돌렸을 때는 같은 검색을 해도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굉장한 지금 전력이 쇼티지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뉴스 플로어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죠. 이렇게 미국 상황을 하나를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상황을 또 볼 수가 있겠죠. 유럽 보면은 지금 국내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나라가 또 체코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체코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국가입니다.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전에는 뭐 다른 나라와 여타 나라와 비슷하게 화력을 쓰다가 탈탄소 정책으로 넘어갔죠. 천연가스로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 가스가 다 러시아에서 오죠. 결국에는 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적으로 원전 수요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 또한 양 국가, 이 큰 국가에서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이건 이제 단기적 흐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볼만하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4가지 이슈 원전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 위원님 관심 종목이요? 저는 오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을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SK하이닉스 대비해서 HBM 관련해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포인트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엔비디아 퀄 얘기가 나오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한 7만 원대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엔비디아 퀄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부 저가 로그레이드 제품에 삼성전자 사용하는 HBM 엔비디아 실적은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엔비디아 실적은 삼성전자한테 물어봐라.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해야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거를 엔비디아가 이번에 수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AI 시장 최대 수혜주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메모리 HBM을 공급하면서 이어서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서서히 반도체가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봅니다. 물론 삼성전자 HBM이 과연 어떻게 될까가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추세하기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8만 원 보겠습니다. 더 돌파할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지 이탈가는 4만 5천 원 설정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가격을 어디까지 보느냐가 이제 궁금했는데요. 8만 원 비교적 높게 잡으셨습니다. 다음 권택중 대리 관심주 봅니다. 현대모비스를 10월 22일 날 말씀하셨군요. 7% 정도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도 현대 쪽입니다. 현대 일렉트릭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전력 얘기했죠. 전력기기 트렌드로 올해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섹터 중 하나, 전력기기 중에서 현대 일렉트릭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 여름쯤부터는 살짝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3분기 실적 나왔죠. 매출액 같은 경우 YOY로 14% 올랐고요. 영업이익도 분기 실적으로 1,600억 정도 시현을 했습니다. 이제 분기 단위로 봤을 때는 살짝 주춤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뭐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계절성 영향을 고려했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다. 전년 대비해서도 양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가져가죠. HD 현대일렉트릭은 뭐 고압 변압기, 차단기 이런 모든 인프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수출 호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 전력 사이클에서
키 플레이어로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3분기에 보시면은 영업이익률도 좋습니다. 20.8% 좋은 수익성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만큼 집중을 하실만 하다. 여전히 괜찮다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35만 원 언더 33만 7천 원 정도 가격에 있습니다. 목표가 40만 원까지 신고점 돌파 흐름 기대하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